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3월 9일 느바 소식입니다. 어제 올스타전 3점 콘테스트에서 스테픈 커리가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죠. 현 NBA의 트렌드세터가 본인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커리어에 또 하나의 상을 추가했습니다. 커리는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동기부여와 이뤄야 할 일에 관한 질문에 여전히 많은 일을 해야 하며 도전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본인이 증명해야 할 건 더는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커리는 해야 할 일과 증명해야 할 일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아마 해야 할 일은 팀을 다시 한번 우승으로 이끄는 것, 증명해야 할 건 이미 만장일치 MVP, 3점 기록, 우승을 통해 모두 증명했다는 것을 뜻하지 않나 싶네요. 이어서 커리는 농구를 정말 좋아하고 농구가 최고 수준이라는 것에 감사하며 이로 인해 여전히 코트에서 더 높은 수준의 경기를 추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선수들의 커리어는 언젠가 끝이 나고 농구의 신들이 언제 그만두라고 할지 모르지만 본인이 건강하고 강하다고 느끼고 농구를 계속하는 한 즐거움은 자연스럽게 지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항상 파이널 MVP 수상이 커리의 업적에 이슈가 되고 이로 인해 커리가 증명할 게 없다고 한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경기를 즐기고 있는 커리가 본인 말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건강하게 계속 좋은 경기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영입 루머는 계속됩니다. 최근 더 링어의 케빈 오코너에 따르면 골든스테이트가 휴스턴 로켓츠의 빅터 올라디포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로스터에 보렌들러를 추가하려는 의도이며 현재 마이애미 히트와 연결되고 있는 올라디포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루머네요. 또한 골든스테이트는 시카고 불스의 오토 포터 주니어에게도 관심이 있다는데요. 이건 불스가 포터 주니어를 바이아웃 할 수 있다는 루머에서 비롯된 루머인 듯 합니다. 최근 골든스테이트 쪽 매체에 따르면 팀은 조엘 엠비드, 야니스 안테토쿤보 정도의 선수를 얻는 게 아닌 이상 제임스 와이즈먼과 미네소타 1라운드 지명권을 거래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 엄청난 규모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오고 있지 않은 이 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시해야겠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빅맨 영입에 관심이 있는 가운데 이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안드레 드러먼드가 가장 유력한 영입 후보라고 더 링어의 케빈 오코너가 밝혔습니다. 현재 클리브랜드는 드러먼드의 트레이드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를 라인업에 포함하지 않을 거라고 발표한 상황이고 팀과 드러먼드가 바이아웃을 합의하지 않는 한 드러먼드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팀은 없을 거라는 예측이 많죠. 최근 레이커스와 브루클린 네츠가 드러먼드 영입 후보로 있었지만 블레이크 그리핀을 영입한 브루클린은 사실상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이며 앤서니 데이비스의 몸 상태에 100% 확신이 없는 레이커스가 선발 주자로 나서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레이커스는 드마커스 커즌스 영입 루머도 돌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들이 원하는 빅맨 영입에 성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018년 드래프트는 역대급이라 불려도 될 정도로 뛰어난 선수들을 많이 배출했죠. 그 중에서도 무려 2년 차부터 MVP 후보로 분류된 루카 돈치치의 성장은 가히 독보적입니다. 하지만 당시 드래프트에서 돈치치는 3순위 지명을 받았는데요. 해당 드래프트에서 1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던 피닉스 선즈는 센터인 디안드레 에이튼을 지명했습니다. 당시 피닉스의 스카우터였던 안토니오 윌리엄스는 최근 배스킷볼 네트워크를 통해 이 이유를 공개했는데요. 돈치치와 트레이 영도 훌륭한 선수가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지만 에이튼의 사이즈와 운동 능력, 민첩성 등 그가 본질적으로 피닉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기에 그를 지명했다며 이 선택에 후회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하게 팀 상황에 맞는 드래프트를 한 것이겠죠. 개인 커리어로는 돈치치가 당연히 에이튼을 앞서고 있겠지만 팀만 본다면 현재 서부 2위의 피닉스가 앞서고 있는 만큼 앞날이 창창한 두 선수의 성장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올스타전에서 데미안 릴라드가 초장거리 슈팅을 몇 차례 성공시키며 경기 막판 위닝샷까지 터뜨리며 팀 르브론의 승리를 이끌었죠. 이날 한 팀에서 뛰었던 LA 클리퍼스의 폴 조지는 릴라드의 슈팅 능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재밌는 건 과거 폴 조지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소속 당시 2019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만난 릴라드로 인해 말 그대로 굴욕의 역사를 만들게 되었었죠. 시리즈를 끝내는 이 마지막 버저비터와 함께 조지는 클리퍼스로 떠났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배드샷이었다는 인터뷰로 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조지는 올스타전 이후 인터뷰를 통해 당시 본인이 배드샷 인터뷰로 비판을 받았던 걸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조지는 릴라드의 슈팅 레인지가 말도 안 되고 이 하프코트에서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리가 어쨌든 릴라드가 슛을 성공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슛을 던지며 아마 더 멀리서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고 본인이 봤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릴라드와 커리 같은 선수들의 슈팅 레인지는 본인의 범주는 아니라는 말까지 덧붙였는데요. 기자가 그럼 이제 그 슛은 배드샷이 아니냐고 묻자 그레이샷이라며 무려 엄지척을 보냈습니다. 이 두 선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2019년 당시 조지가 릴라드의 슛을 배드샷이라고 칭하자 릴라드는 당시 마크맨이었던 조지의 수비를 배드 디펜스라 말했고
말했고, 작년 버블에서는 시드 결정전을 통해 플레이오프를 노리던 포틀랜드를 두고 떨어질 거라고 말하던 패트릭 베벌리와 조지에게 팀이나 옮겨다니는 겁쟁이라고 말했죠. 이 싸움은 조지의 아내와 릴라드의 여동생까지 끼어들며 커졌고, 당사자들이 잘 풀면서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지만 이후 클리퍼스가 덴버의 3대1 상황에서 역전패를 당하자 릴라드와 CJ 맥컬럼은 트위터를 통해 이를 정말 신나게 조롱했었습니다. 티격태격하는 라이벌 관계도 좋지만 이제는 조지도 릴라드의 그 슛에 엄지척을 보냈고, 릴라드도 한때 가장 함께 뛰고 싶은 선수로 폴 조지를 언급했던 만큼 앞으로는 두 선수가 코트 위에서는 경쟁력을 뽐내지만 코트 밖에서는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최근 30명의 NBA 전문가들을 통해 현 NBA에서 가장 뛰어난 순수 득점원을 뽑는 투표를 했는데요. 이 말 그대로 득점 하나만 놓고 가장 뛰어난 선수를 뽑는 투표라고 볼 수 있죠. 총 5명의 선수가 뽑혔고, 지금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데미안 릴라드입니다. 코트 어느 곳에서도 득점이 가능한 스코어러인 릴라드는 이번 시즌 4번의 40득점 이상 경기를 치르며 그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 어시스트 기반 득점 창출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는지라 순수 득점으로만 본다면 그리 나쁘지 않은 순위라고 보입니다. 4위는 워싱턴 위저즈의 브래들리 빌입니다. 4위라는 순위가 낮아 보일 정도로 빌의 이번 시즌 득점력은 독보적이죠. 4번의 40득점 이상 경기를 치르며 어떤 방식으로도 득점이 가능한 선수로 평균 득점 1위라는 게 가장 큰 점수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3위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픈 커리입니다. 이 순수 득점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상위권에 놓일 거로 예상된 선수죠. 3점 라인에서의 전지전능함으로 이번 시즌 최다 득점인 62점을 폭발시켰고, 역대급 3점 레이스까지 선보이며 일명 고득점 고효율이란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위는 브루클린 네츠의 제임스 하든입니다. 아마 타이틀이 순수 득점이 아닌 최고의 공격수였다면 단언컨대 하든이 1위를 차지했을 겁니다. 개인 득점 창출 능력도 뛰어나지만 아무래도 스코어러보단 플레이메이커라는 호칭이 더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2위네요. 1위는 브루클린 네츠의 케빈 듀란트입니다. 1, 2위가 같은 팀인 것만 봐도 브루클린이 얼마나 무서운 팀인지 잘 알겠네요. 이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않았어도 듀란트가 1위를 차지한 게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아킬레스 부상 이후에도 여전한 득점 능력과 효율성, 무엇보다 210cm의 육박한 신장으로 가드처럼 득점하는 선수라는 게 듀란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희소성이죠. 복귀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현 리그에는 정말 많은 득점원이 즐비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 시점 NBA 최고의 순수 득점원은 누구인가요? 최근 디애슬레틱의 샴즈 카라니아가 보스턴 셀틱스, 샬럿 호네츠가 올랜도 매직의 니콜라 부세비치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죠. 이번에는 마이애미 히트, 샌안토니오 스퍼스까지 부세비치 영입에 큰 관심이 있다고 더 링어의 케빈 오코너가 전했습니다. 물론 올랜도는 제안에 압도될 정도가 아닌 이상 부세비치를 트레이드할 계획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NBA 슈퍼스타 야니스 안테토쿤보와 니콜라 요키치가 아주 재밌는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야니스는 올스타전 이후 인터뷰를 통해 요키치가 정말 재밌다며 니코와 야니스 혹은 야니스와 니코라는 TV쇼를 만들면 재밌을 거라는 농담을 했습니다. 요키치 보면 볼수록 졸기네요. 이상으로 3월 9일 주간네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